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이선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월요일처럼 시간은 참 공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에게 값진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열심히 함께 뛰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무료로 열려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248번 또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시작해봐야겠죠? 오늘의 출연자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윤창원 전문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늘 증시가 좀 소폭 상승을 했죠. 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은. 제가 주말에 간만에 이제 산책을 좀 해야겠다 했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서 이제 좀 따뜻해졌겠지 했더니 더 추운 날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시청자님께서 이런 마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 여기에 적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에 좀 적응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재테크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편안하게 사연에 도움을 받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만나볼까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작년에 수익이 났던 펀드들도 손실이 나고 있어서 다시 예적금으로 투자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금리도 오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올라갔는데 예적금 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변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리가 좀 낮아도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막상 해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펀드에 기대를 했는데 막상 손실은 되고 재테크 하고는 싶은데 좀 어렵고. 전문가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네,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필요하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자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질문하세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까? 자, 투자는 원래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건 없고요. 내가 예상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면 그게 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펀드 투자해갖고 이렇게 손실이 났나요? 높을 때 올라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다시 예적금부터 시작해서 기본에 충실한 재테크 방법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 참 중요한데요. 오늘 함께 해보시면서 설계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의뢰받은 정보를 바탕으로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먼저 현금 흐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소득은 일단 54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본인은 42세시고요. 남편도 43세 맞벌이 부부시고요. 그리고 상여금 포함해서 540만 원 정도 소득 합계가 돼 계십니다. 자, 지출로 보시면 보험료 62만 원, 대출 51만 원에서 389만 원이시고요. 지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은데 빨리 갚아 나가시면 그만큼 저축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저축 투자 내역 보겠습니다. 적금 50만 원, 주택 청약 10만 원, 펀드 27만 원, 연금저축 34만 원, 변액연금 30만 원 통해서 총 151만 원 정도에서 35% 정도 저축하시니까 사실 적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30만 원, 50만 원 늘릴 수 있는 한 단계씩 더 나가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금융자산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트가 3억 2천만 원짜리가 갖고 계시네요. 네, 3억 2천 아파트에 지금 대출 1억 2천 정도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금 2천만 원, ELS 1,500 이렇게 해서 구색 다 갖춰지시니까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펀드와 ELS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익 났을 때 환매를 해야죠. 근데 아직도 그대로 보유하신 거는 이거는 주가의 상황, 경기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계시다. 이런 좀 안타까움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출이 있으신데 지금 목돈 좀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빚을 갚는 것도 예를 들어 저기서 한 5천만 원만 갚아도요. 한 달에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대출 이자가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굳이 수익을 낼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현재 3억 2천만 원의 자산 합계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파트 대출에 관해서는 좀 빨리 갚으라는 권유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요, 잘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좀 큰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 나이 대비해서 잘하고 계세요. 네, 큰 변화는 없으셔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예저축은 예금과 적금은 타이밍은 아니죠. 꾸준한 습관이 중요한 거고요.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만 좀 정확하게 접목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뭐 7점 드리고 출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점수 7점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보험 구성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도 참 40대 부부에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현재 교보생명 다이렉트 건강보험에 65,300원, 그리고 현대해상 하이스타 골드에 9만 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생명보험이 있으시고 손해보험이 있으세요. 구성은 나쁘지 않은데 자,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보장 기간이 거의 다 80세로 끝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아라고 하면 좀 짧게 선택하시는 건데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내시는 보험료면 100세까지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둘 중 하나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에 하나라도 긴 게 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료가 더 할인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리모델링을 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우자분 것도 건강보험, 생명보험에 똑같이 있으시고 손해보험에 같은 형태로 있으세요. 하지만 동부생명의 저 더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자, 종신보험 자체의 기능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더블이라는 특약은 지금은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받다가요. 70세 정해진 때에 4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70세 4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보험료를 다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비싸게 들어간 특약이구나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만 감액 잘해 주셔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명심하셔서 62만 1,250원의 현재 보험 상태를 조금 더 슬림하고 내가 부담 안 갖는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보장 기간은 반드시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제 첨언이 있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상황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리모델링안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총 61만 원이 절감이 됐네요. 네, 보장성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21만 원 줄여드리고요. 생활비 15만 원, 대출 25만 원, 절감해서 61만 원을 절감하시면 소득 540에서 과거 지출은 389였지만 현재 그 조정 후, 변경 후 지출은 215만 원 내려가고요. 그리고 저축 투자는 212만 원에서 한 10% 정도의 향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생활비와 대출 여러 가지를 다 조정을 해주셨고요. 또 넘어가서 이제 저축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일단 주택 청약도 들어갔고요. 뭐 변액연금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조정이 됐네요. 네. 적금 50만 원 하고 계셨고요. 주택 청약 과거에 이제 10만 원씩 하고 계시던 건데 자, 여기서 선택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현재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더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출이 그렇죠. 들어오면 결국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1가구 2주택이 갔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걸쳐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예, 주택 청약 대부분 한 1,000만 원씩 맞춰 놓으셨는데 대출이 있다면 그거 먼저 갚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의 특징이 가입한 그 해 금리가 높은 거지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펀드와 연금저축 그리고 변액연금까지. 변액연금 갖고 계신 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하지만 자, 수익률과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운용을 잘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예비자금 CMA로 30, 그리고 적금, 이금융권으로 해서 최근 적금 금리가 꽤 많이 높아졌죠. 4%에 육박하는 금리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내가 거래하던 은행에만 적금을 맡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그 적금 다 개설이 가능하시니까 조금만 발품 파시고 온라인상에 알아보시면 더 높은 금리 받을 수 있고요. 주택 청약도 본인 시청자님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분들 거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자녀 재테크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펀드 50만 원에 변액연금 추가 납을 통해서 80만 원, 40만 원, 40만 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션이 되고요. 연금저축도 수익을 조금 더 내고 내가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로 가시면 자, 근데 18만 원 왜 적게 잡아드렸냐? 우선 대출을 좀 갚으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소득공제가 충분히 받아지고 있어서 나는 세금에 큰 손실이 없는 상태시거든요. 오늘 시청자님은. 네. 그러면 내가 욕심내서 34만 원 풀로 채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작게 가시다가 연말에 성과금 나오시고 그 해에 소득공제를 확인해 보셨을 때 내가 세금이 추징 나오겠다. 이랬을 때 나머지 금액을 딱 하루에 한 번에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운용하는 전략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212만 원에 이렇게 하면 6% 정도 수익률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완성되셨으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세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주택 청약도 자녀 이름 앞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금리가 높은 4% 이상의 또 제2금융권 적금도 함께 상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금융자산도 알아볼까요? 자, 아파트 대출이 있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보면서 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예, 예금 2천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1억 2천이죠. 그래서 여기서 절반 정도를 갚겠습니다. 예, 지금 펀드도 잘못 드신 게 아니라 펀드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지 손실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낮아질 때 빨리 리밸런싱해서 그거로 대출을 상환하시면 그만큼 그 금리 차를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LS도 지금 좀 환매를 하시고요. 적립액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 CMA 1,000만 원, 아파트 3억 2천. 그럼 대출이 이제 6천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50만 원씩 내던 거에서 이제 2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그럼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그럼 25만 원 번 거잖아요. 많이 벌었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줄어든 거니까 이런 방식이 더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달러의 신화 변액연금 통해서요. 내가 평생 동안 고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타 변액연금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이런 정도로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조금 안전지향주의세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펀드 좋고 아무리 ETF, ELS가 좋아도요. 내가 투자에 경험이 별로 없고 불안하다면 기본적인 정기예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기예금 세금 우대로 똑같은 상품인데 세금 더 내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절세하실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으로 해드렸으니까 자산 변동은 없지만 포트폴리오는 잘 짜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출은 갚고 또 세금 우대 혜택이 드는 상품까지도 함께 됐으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시청자님이요. 사실 요즘 경기가 좀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에 조금 좀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네. 이런 상황에서 40대 부부 참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많죠. 재테크 포인트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40대 초반이면 이제 시청자님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60대, 70대가 보시면 청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모든 재테크에는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좀 이렇게 재밌게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구들 보면서 저 좀 웃었어요. 저는. 네, 자, 귀엽네요. 장님이 운전 중이라고 하네요. 답답하시죠? 전 환장합니다. 맞습니다. 요새 경기가 그렇고요. 알아서 피하라는데 자, 재테크 피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초보 운전 때 생각해 보세요. 차 끌고 나가는 게 겁나고요. 옆에서 빵빵만 돼도 가슴이 진짜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겁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운전 실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MC님? 점점 자신감 없어져서 더 못하겠죠. 그렇죠. 할 네. 수 있는 건 이제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운전도 경험이 좌지우지 하듯이 수익이 높은 상품, 재테크 투자에서 그냥 무섭다고 피하지만 마시고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 첫 번째, 부담 없는 금액을 하시면 돼요.
10만 원씩 내가 펀드를 넣었다 하면 이것 때문에 큰일 날 일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경험을 쌓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수익이 높은 상품은 결국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수익이 좀 적은 상품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전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하기가 좀 두려운 법인데 여기 두려운 거를 좀 극복하고요. 수익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장기간 검증되고 위험이 낮은 상품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고민처럼 좀 최근 금리 상승에 맞춰서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예적금을 하시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자, 내가 목돈을 투자하더라도요. 1번, 세금 우대. 이건 어떤 거냐? 개인당 3천만 원씩 가능하고요. 그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 단위수협, 농협 같은. 자, 1금융권 은행은 없어졌지만 2금융권의 새마을금고들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가입한 해에는 농특세 1.4%만 떼요. 이자소득세 15.4%를 안 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수가 기간이 경과되면서 내는 세금이 조금 늘긴 하지만 그래도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을 맡기면 어디다 맡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상품으로 먼저 가셔야죠. 이런 거 모르셔서 딴 데 헤매시면 이게 바로 재테크의 내가 문외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5천만 원까지 지정하시면 유리합니다. 근데 요거는 가입 대상자들이 있으세요. 자, 64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유족, 장애인 등 이런 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자, 저는 그런 대상자가 아닌데요. 자, 부모님이 있으실 수 있고요. 가족들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너무 고령,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인데 이걸 가입하셨어요. 네. 근데 혹시 어머님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안타까운 상황이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할게요. 네. 그럼 문제가 이게 징여로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고령인 부모님은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64세면 요새 청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60세에서 70세 사이에 부모님들은 충분히 한번 적극적으로 비과세를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상품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 가셔갖고 그냥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주거래 은행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적금은 편리한 곳에서 하세요. 왜냐? 적금 1% 높이겠다고 해봐야 크게 월에 들어가는 돈이 작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지 않아요. 하지만 예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5천만 원 이상 단위의 예금들은 목돈으로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 적금 100만 원을 2% 세금 혜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원이죠. 네. 자, 세전 이자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자, 20원 정도인데 자, 예금은 같은 1,200만 원, 100만 원씩 쫙 1년 넣었을 때 1,200이 되겠죠. 그럼 36,960원, 벌써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5천만 원 1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네요. 세전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금은 좀 찾아서 넣으시고 적금은 가까운 데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에서 적금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온라인 적금 우대 통장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금은 자동 연장 옵션을 꼭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비과세 저축으로 저희 어머님 계좌로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1년 있으면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재갱신하려면 또 어머님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사시면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연장 옵션을 그냥 넣어놓으시면 1년 되면 이자가 정해진 통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연장돼요. 이런 것들 꼭 쓰셔야 되고요. 회전식 예금이라고 하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1년 묶으면 손해 아닌가? 오늘 시청자님이 딱 그 질문 해주셨거든요. 근데 손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안 넣으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회전식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딱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지금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이런 상품들 꼭 확인해서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예금 적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그 효율적으로도 또 같은 기간 내에 더 높은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금리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내친 김에 한번 자세하게 투자의 원칙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전문가님 벌써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계셔야 돼요. 네, 아마 네.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의 가성비를 높이는 핵심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금 적금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된 자산을 잘 운용하셔라 이런 말씀 항상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를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잘 아는 분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가 메인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다른 그 금융상품들이 서브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소득이 지금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괜히 재테크 하시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본인 사업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게 메인 투자처가 됩니다. 네. 그럼 소득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거를 부동산, 주식, 펀드 이런 데로 쪼개놓는 게 바로 서브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것부터 하셔라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자, 화면 보시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저축은 습관으로 하는 거고요. 투자는 매번 하던 습관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기간에 대한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예적금은 무조건 3년 정도 보고 하세요. 1년 갖고는 왜 문제가 되냐? 수익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적금은 3년, 펀드는 6년. 자, 우리나라 펀드 6년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2, 3년 되시면 수익 났을 때 빼면 좋은데 네. 수익 한참 났을 땐 가만히 계시다가 한 4년 돼 갖고 손실 확 났을 때 이제 빼와요. 많이들 그러시죠. 네, 그게 바로 재테크를 망치는 아주 기본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6년이란 원칙을 고수하셔서 앞뒤 5년, 7년에 환매하시면 대부분 좋은 장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변액 펀드는 15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원금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든 ETF든 주식이든 대부분 한 10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원금 손실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유는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 하락기 이런 때를 반드시 매수를 하셔서 10년 이상 유지하시는 주식 상품의 운영 원칙을 가지셔라. 이렇게 하시고요. 나이가 들어가시는데도 항상 똑같은 비중 안 됩니다. 주식 비중은 매년 10%씩 낮춰서요. 저는 40대잖아요. 그래서 60대에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 저는 50%를 지금 주식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한 5년 이후에는 50%가 아니라 40%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지는 순간 시간을 절대 완전하게 쓸 수 없습니다. 왜? 쫓기잖아요. 이거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나오고 부동산이 지금 약간은 그런 추세가 됐죠. 가계대출이 너무 부담이 되고 이 대출이자의 압박이 오시니까 사실 집값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팔 거 아니고 내가 살 건데. 그죠? 거기서 거주하기 때문에 5년 더 기다려보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택대출 내는 것 때문에 겁나시니까 파시는 분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25년간 성장 잠재력이 지닌 기초자산에 투자한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달러 투자 말씀드리잖아요. 자, 앞으로 미국이 어쨌든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해서 25년 동안 가장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산에 투자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자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에 투자하든지 일단 원금을 잃지 않고 또 빚을 지지 말며 향후 전망이 좋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 습관이 아닌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자, 세 가지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실수를 하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손실 자체를 싫어하시니까 아까 운전 얘기 드렸죠. 예, 내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서 그냥 직진도 해보고요. 그 옆에 살짝 긁어도 보고. 그러니까 네. 그 남편분들이 그 배우자분들 있죠. 네. 와이프 운전해서 나가서 차 긁어온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자주 긁어봐야 베스트 드라이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손실이 무서워서 투자를 피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40대에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소득이 안정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투자 생각 잘 안 하세요. 바쁘니까. 내가 그냥 네.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되지. 그래서 예금하시고 적금하시고 그러다가 부동산 좀 올랐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나 부동산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격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제 나도 주식도 하고 이래야지. 그때가 언제냐? 50대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은 있으세요. 그런데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야 되는 거에 돈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 수익 손실을 보시면 그냥 500만 원 손실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시청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재테크 너무 어려운데 네. 공부를 잘 못하겠다. 아,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그럼 뭐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여쭤보면 자녀분들 좋은데 명문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사실 명문대 다니신 건 아니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녀도 그 나름의 적성이 있고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명문대 환경이 안 돼서 못 갔으니까 너라도 가라 하고서 학원 많이 보내시고 투자 많이 하시는 거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패턴인지를 공부하듯이 접근하시면 그 힘들잖아요. 그럼요. 애 힘들죠. 적성 찾아주는 거 정말 힘든데 그냥 공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손실 조금 보더라도요. 10년 보시고 주식을 천천히 공부하시고 부동산도 천천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한 번 온다. 그래서 큰 금액 갖고 하는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지만 내가 꾸준히 하는 공부하는 재테크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본인 스스로 답을 찾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재테크에 참 관심이 많고 매번 열심히 하는데 참 힘들거든요. 하지만 네, 쉽지 않죠. 네,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또 나이에 따라서 보험에 대해서도 네. 또 갑자기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보험 재테크. 자, 지금 시청자님은 어떤 보험 상황이 지금 되고 계시나요? 네, 40대 분들은 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50대로 들어가기 초입이기 때문에 자, 건강에 이상이 생기시면 50대는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근데 40대는 지금 한창 내가 벌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것들을 대체해 주는 게 보험이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 교보생명 다이렉트 건강보험은 자, 감액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계약에는 사망보험금이 들어있고 밑에 2대 질환들이 들어있는데 2대 질환에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네. 이것만 가져가시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손해보험에 다시 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들면 결국은 두 개를 내시는 거잖아요. 원래 건 갖고 있고 새로 넣는 거니까. 그럴 거면 과거에 필요 없는 걸 빼고 새로 넣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액 유지하시고요. 현대해상 하이스타 골드도 실손이 들어 계시고 거기서 이제 수술비와 입원 일당만 제외하시면 보험료 가격을 낮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 거 동부생명 건강보험도 동일한 구조시니까 2대 질환만 빼서 손해보험 쪽으로 다시 넣어드리는 작업을 하시면 비용은 낮추고 내가 보장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장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부생명 더블종신은 감액 완납하시면 지금 보험료 전체적으로 안 내고 내신 기간만큼 3분의 1 정도로 해서 보장만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실 게 무해지 통합보험 시청자님의 42,000원 정도로 2대 질환 100세까지 다 연장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수술비까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변액 건강종신을 넣으시는데 여기에 2대 질환은 어쨌든 DB손해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망보험금만 보장을 하고 진단금까지만 80세 가던 진단금이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종신까지 갑니다. 네. 110세, 120세까지도 가능하시니까 64,300원 가성비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녀보험은 좀 짧은 것들을 이제 긴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으니까 25년 납이 어린 나이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보험료도 싸고요. 그리고 보장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62만 1,150원이 41만 2천원으로 내려가셔서 21만 원 절감하시고 이 돈 갖고 내 자산에 더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자, 지출은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장 내역은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2대 질환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요. 자, 암보험은 워낙 많이들 준비하고 계세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최근에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은 내가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난치병이에요. 고치기 어려운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대 질환입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좌측에 뇌혈관 질환이라는 가장 큰 범위가 있고요. 중간에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뇌출혈이 가장 좁아요. 그래서 전체 100%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입니다. 그럼 네. 100건 중에 16명만 뇌출혈이라는데 대부분 이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정말 어지러워서 아파서 병원을 잠깐 갔는데 미세출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뇌혈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갖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으신다는 거죠. 어휴. 그러면 똑같은 보험료 내시고 뭐하러 안 되는 거 갖고 계시겠습니까? 빨리 안 되는 거는 조절을 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측의 허혈성 심장 질환도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범위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 하지 마시고 적당한 보험료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보험료 차이가 각각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많이 관심들 가지시는 담보예요. 질병 후유 장애라는 건 결국은 내가 질병 발생했을 때 6개월 이후에 후유 장애 판정이 나면 그 후유 장애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화면 보시면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보험사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31세 여성 기준으로요.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하시면 자, 암도 위암이 걸리셨을 때 위전절제 하시면 그러면 이게 장애가 발생하겠죠. 네. 그럼 질병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L손해보험은 26,700원인데 H손해보험은 51,300원이거든요. 결국 같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를 2배 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깝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가성비 좋은 그렇다고 그 진단금 특약을 넣었는데 보장을 안 해주는 회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같은 보장 내역인데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장기간 되면은 좀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을 드실 때 좀 전문가님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오늘 시청자님은 40대 부부시기 때문에 한창 사회생활을 또 하고 계실 텐데 더 나은 자산 형성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산 형성하시는데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부자라고 했죠. 네. 상류층과 중산층 뭐 이런 정도의 단어만 썼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제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요. 네. 이런 게 어떤 거냐? 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도 지금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대출이나 보증금이 하나도 없으면 참 다행인데 그런 게 끼어 있으면 내 자산은 10억이 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10억이 안 돼요. 네. 이런 분들을 바로 대중부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측 화면 보시면 자,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부자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저 파란색, 우측의 파란색이 금융상품 투자 계획이 많은 거예요. 네. 나 부동산은 있으니까 앞으로 금융상품을 좀 많이 늘리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결국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니까 앞으로 결국은 금융자산을 잘 만드는 그런 시청자님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볼 때 내 자산이 건강하게 증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 집에 있는 문짝 하나 팔아서 노후하고 네. 방 하나 팔아서 노후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맞아요. 베란다 하나 이렇게 월세 분양하고 이런 게 안 되듯이요. 이런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거냐? 바로 단정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야, 부동산은 이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식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식도 하지 마.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공부할 포인트고요. 그 어려운 주식 환경에서도 저가 매수된, 그러니까 저가로 지금 가치가 평가된 그런 주식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재테크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꾸준히 습관 가지시면 분명히 부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그 옛 속담도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계획하에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현재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건 괜찮나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변액연금을 하신 건 좋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그런데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오래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상단에 좌측 상단에 빨간 박스 보면 자, 펀드명입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우측 하단의 박스를 보면 맨 윗줄이 채권형인데 5.3% 수익이 났어요.
근데 중간에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건 5.86% 혼합형인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났냐? 우측을 봤더니요. 주식이 30%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채권형이나 혼합형이나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러면 네. 굳이 변액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고요. 예,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런 것 막기 위해서 저희는 그럴 바에는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으로 좀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는 그냥 안정되게 연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셨을 때 나이별로 연복리 5%로 노후소득 보증금액 가능하시고요. 연금 한번 시작되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40대 초반 분들은 중반에 보시면 15년 거치 시 6.24, 20년 거치 시 7.96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가만히 두는 재테크가 제일 편한 재테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변액 보험까지도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자님의 나도 부자 사실 은퇴를 하실 때 은퇴 플래닝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도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죠. 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가지시고요. 이렇게 은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시니까요. 나도 부자 변액연금 134만 원. 자, 40만 원에 40만 원 추가 납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25만 원 나오실 거고요. 연금저축펀드 42만 원. 나도 부자 멀티금융펀드 53만 원.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 20만 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 374만 원 가지시고요. 마음 편히 생활하시고 재테크 너무 겁먹지 말고 생활하시는 멋진 나도 부자 은퇴 시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퇴 플래닝까지도 완벽하게 또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부담되는 재무 지출들에 대한 컨설팅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윤창원 전문가님과 함께 내 돈을 부탁해 함께 하겠습니다.